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쌓인 적자가 1조 1천억 원. 지금 이 순간에도 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한번 타개해보자 하고 부산시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와 노조 당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체들을 대표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이병수 부산시 공공교통혁신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성현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신민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당장 발표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워낙 극명하게 입장차가 있어서 말이죠.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팀장님. 예, 부산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2007년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후에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시민들의 계획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혁신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3대 전략 18개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은 준공영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민 서비스 제고 부분, 그다음 업체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그다음 이 전체적인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안을 내놨나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반발이 좀 큰 것 같아서요. 업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혁신안에 지금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준공영제니까 일단 부산시가 책임지고 지금 혁신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준공영제는 부산시와 업체 간의 협약을 통한 공익계약입니다. 그 말인즉슨 동등한 파트너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청업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혁신안 내용을 보면 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혁신하는 내용인데 재정적자가 지금 발생한 원인 자체가 우리 업계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에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10년간 지금 무료 환승, 정책 노선 확대 등으로 발생한 재정 적자는 업계를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6년간 한 번도 요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는 지금 부산시와 민간업체의 협약에 따른 공익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안 내용에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 반성, 희생만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내부적인 혁신 계획을 좀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에도 지금 부산시의 지금 내부적인 혁신안이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지금 업체가 지금 10년간 준공영제 운영을 할 때 업체의 부실한 경영만 있었고 부산의 행정권 부실은 없었는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업계 부실을 따지기 전에 부산시 내부적으로 어떤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 총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부산시의 혁신안의 가장 핵심이라 할까요? 이건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와 네. 그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있었죠.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업체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투명성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봐지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이 부산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는 시민들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도 시민 편의성이 좀 빠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와 혁신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혁신들을 유도할 것이냐, 그리고 업계의 또 자정, 또 부이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시도 그동안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상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논의들은 일단 혁신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뭐 당연히 지금 업계나 노조의 반발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협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갈등 형상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혁신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 무슨 안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떤 봉합책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입장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를 구성하는 축이 노사민정 네 축이 있습니다. 예. 네 축이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가 혁신 계획을 발표한 것들은 그 노와 사를 배제하고 민정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한 그 혁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민정의 교통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위원들 면면을 보면은 그 이 대중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그 지식이나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 또 혁신 계획의 바탕이 되었던 그 시내버스 운수 그 표준 운송원가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은 예. 이것이 준공영제 전반을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검토되어진 혁신 계획안이고 예. 또 더불어 가지고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계획일 수밖에 없고 준공영제의 그 중장기적인 계획들 더 예. 나아가서 완전 공영제로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된 채로 예. 그 시에서 이렇게 독선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 계획들이 그 버스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을 갖다가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의 이유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좀 배제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준공영제가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줬는지 여러분도 뭐 워낙 저렴하게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또 환승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편의성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정 적자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1조 1,000억 원이면 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에 대해서 앞서도 업계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산시 차원에서는 업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죠. 자, 재정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업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운송 적고와 재정 부담이 지금 증대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딱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무료 환승과 복지 노선, 두 번째는 6년간 요금 동결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1조 원 가량이 지난 10년 동안 그 무료 환승 10년 동안 그 재정 지원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 10년 동안 종합적으로 무료 환승 손실금은 1조 2천억입니다. 저희가 네. 오히려 시에다가 2천억을 더 벌어준 행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일반 시민 요금 자체가 지금 1,200원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시는 요금은 922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무료 환승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278원을 지금 절감시켜 드리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년간 요금 동결인데 인건비는 6년간 700원 인상 됐습니다. 그런데 6년간 요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요금이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건비 700원이라는 건 700억. 700억. 예, 700억 이상 지금 추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인건비 예.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적정 요금이 1,710원이고 근데 시민들이 지금 지급하는 것은 1,200원입니다. 예. 말씀드려서 차액 510원은 복지 예산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한 가지 제약 드린 것은 이것을 약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금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그 업계의 생각이고요. 예.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요금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업계의 방만한 경영을 따지기에는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많은 정책들, 무료 환승, 그리고 6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들, 이런 관리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요금을 올리는 부분은 일단 선행이 돼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업계에서 먼저 자구적 그 경영 합리화라는 자구적 노력이 네. 선행된 다음에 그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시민 전체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보면은 일부 버스 업체 간의 그 임금 그 횡령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충분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업체의 자구 노력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예. 요금 인상을 저희들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계의 그 변은 별로 못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세간의 문제가 됐던 부산의 한 업체 대표가 자신의 친인척과 일본어 과외 교사, 개인 운전기사 이름까지 지원 대상 명단에 올려가지고 시의 재정 지원금을 빼돌렸다. 근무하지 않은 회사 간부들의 근무 일수를 늘린다거나 부정한 직무수당을 책정해서 매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5년 동안 최대 29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회사도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업계의 입장은 저희가 잘 못 들어서 말이죠. 예.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지금 일단 회계 부정 관련 업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업체는 지금 한 개 업체로 재판 중에 한 개 있습니다. 업체예요? 한 개 업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건 개인 업체의 경영 윤리상의 지금 문제지. 이 한 개 업체의 지금 그 부정을 지금 저희 전체 33개 업체에 지금 돌리시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 자체는 경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업체를 자체 모니터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채용 비리 자체도 지금 저희가 그 2017년 1월부터 그 30회 공개 채용위원회를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래서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악의적으로 지금 현행법 처벌 후 준공영제 퇴출, 횡령 10배 배상 등 이중 삼중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법원에서 지금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예, 상태인데 판결이 지금 나오지도 판결이 않아서. 나와서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거는 좀 가혹하다. 책임이 있겠지만 그 책임 자체를 뭐 준공제 채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퇴출이라든지. 예, 예. 퇴출이라든지 뭐 행정금 10배 이상의 배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처벌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그 처벌 수위를 좀 조정을 해달라라는 게 지금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의 입장은 추후에 또 듣고요. 예. 성 총장님. 그 이제 좀 격렬하게 공방에 오가고 계신데 예. 일단 지금 운영 적자가 늘어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정책적 요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완성이라든지 또 이제 정책 노선, 비수익 노선들을 대폭 늘린 부분도 있거든요. 예. 실제 지난 11년간 보게 되면 그 한 500km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다가 중원이 11년 만에 한 855km까지 그러니까 영역이 버스가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영역이 넓어진 건 확실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정책 노선이라고 하는 비수익 노선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뭐 도로율이 늘어난 부분들, 또 승용차가 늘어난 부분들, 학생 수가 감소하고 경제 인구가 감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단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수익이 줄었다, 재정이 늘어났다, 적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함께 묶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은 일단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업체 비리와 관련해서 그건 아직 이제 혁신안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이 이제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를 뭐 퇴출한다든지 예. 아니면 또 그 이익 부분들을 좀 환수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차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이 어쨌든 회사가 개인 한 업체라 하더라도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같은 그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매일 120만 명 이상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 제일 많이 이제 접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 어떤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업계가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시가 어떻게 조치를 해왔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또 별도로 저는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차제에 그 업계가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32개 업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사실 그 퇴출 규정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럼 예를 들면 예방적 차원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사실 뭐 이게 좀 많이 비약됩니다만 뭐 그 사용제도 같은 경우도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이 가지는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계 얘기는 또 추후에 듣고요. 노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노조는 그동안 준공영제의 허점을 좀 이용해서 이게 부정 비리, 그러니까 부정 채용에 그 연루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개 채용으로 바꾸고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들었는데 노조 입장은 그동안 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내버스 준공유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그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변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인근에 뭐 경남도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 쪽에 있는 여러 간 위치에 있는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이 부산에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렇게 그 줄을 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그 취업 비리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취업 비리가 발생하고 나자마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가 그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취업 비리에 이르들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단체 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리들은 이제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겁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노동조합이 불신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계획을 할 때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 오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것이 뭐 준공영제 퇴출이라는 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버스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상징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있으면 본인들의 그 목줄을 갖다가 옮아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서로 간의 교감과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가져왔고 이 불신을 갖다 치유하기에는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혁신이 나왔을 때 당장 내가 우리 회사에서 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용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조의 입장.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논의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도시철도 중심의 노선 개편입니다. 중동서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로 나눠서 도시철도가 가는 곳은 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자,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2007년 그 시내버스 준공유제가 시행된 이후에 부분적인 노선 개편은 이루어왔습니다. 예. 이루어왔는데 이게 부분적인 노선 개편이 시민이 느끼기에는 만족할 수준에 다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후동 인선 7기 오전 시험체에 들어와서 시민 중심의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 그래서 전문적인 버스 노선을 개편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도시 철도 중심의 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 안이 나오게 됐냐면은 현재 지하철과 버스가 가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지하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부산 시민 전체에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금 계속 예. 누적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전면적인 노선 개편하는 이유는 부산시 전체에 그 대중교통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예. 전체 골고루 그 어느 시민이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버스를 이용하든 지하철을 이용하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 노선 개편의 초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배차 간격도 줄고 또 중복되는 노선이 없으니까 뭐 돈도 좀 더 적게 들고 예. 뭐 이렇게 장점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업계 쪽에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배차 간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문점이 드는데 예. 제가 일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시민들의 교통 선택권 자체를 억제시키는 정책이다라고 뭐 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시내버스는 지금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승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인, 어린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지금 이동 패턴과 지금 일단 수요 확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도시철도 간의 지금 역간 거리는 1.4km 정도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버스 종량의 거리는 300m입니다. 예. 즉 말해서 같이 중복되는 노선들이라도 시민들이 교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가까운 정류장에서 환승 없이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하자는 것인데 예. 만약에 지금 이것을 중복 노선들을 전부 다 없애고 환승 체제로 바뀐다면 버스를 타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지하철로 가서 환승을 하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영도에서 서면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선을 지금 부산역에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지금 부산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까? 환승을 예. 위해서 아마 1,000명 이상의 지금 그 시민들이 순식간에 몰리면 지금 옛날에 그 지하철에서 탔을 때 푸시맨이 있었죠. 예. 푸시맨에 지금 부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우선적으로 되고요. 또 한 가지 더가
지금 시민 버스 이용자는 지금 그 저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수송 그 부담 그 비율로 봤을 때 19.3%입니다. 예. 자, 도시철도는 18.8%예요. 시내버스의 수송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보고 있으면 도시철도 지원금은 지금 2,600억 원이고 저희한테 지금 그 지원한다는 그 지원금은 1,100억입니다. 예. 도시철도가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송 부담률은 저희보다 낮습니다.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보다 수송률도 낮고 그런 상태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지금 노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상당히 안 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게 도시철도 재정 자립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노선 개편을 한다는 것인지 예. 어떤 것인지 저희 쪽에 좀 이해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말씀해 주는 같습니다. 도시철도를 좀 더 돈 벌어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환승하는 거 아니냐. 여기 권역을 4개를 나눠서 도시철도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하시네요. 그거는 저 앞에서 좀 오해를 하는 예.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그 버스 간의 중복 노선도 지금 조정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 그 버스 간 지하철 간의 중복 노선 같이 우리가 저희들이 노선을 개편하는 겁니다. 꼭 버스와 지하철을 연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버스와 버스 간의 그 중복 노선이 상당히 한 개 도로에 특히 부산시에 보면은 중앙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환승해서 원활시항의 그 목적지 가속하는 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지. 예. 그러다가 좀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건 제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 중복 한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자체를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지금 노선 이동시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차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버스 안 다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좀 더 쾌적해질 거고 수용차 더 끌고 나와서 그 자칫 잘못하면 수용차 중심의 지금 도시 계획으로 밖에 전환될 수 있는 그 위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환승이 좀 생각합니다. 잦은 거는 좀 그 단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뭐 될까요? 온범 총장님께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그 시의 지금 현재 노선 개편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철도가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버스와 마을 버스를 잘 연계해서 이렇게 수송의 어떤 편리성을 높이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그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는 위험스러운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지금 뭐 이렇게 원형의 도시가 아니고 장방형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을 자르고 그쪽 권역에서만 돌리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일단 그 중에 또 핵심은 중복률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중복률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급 과잉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게 수요는 100이면 공급이 150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급이 과잉되고 예.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드러내는 작업이 맞는데 만약에 지금 그 2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급도 20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과잉이 아니라 예.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거기에는 버스도 들어가고 뭐 택시도 들어가고 도시철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거기에다가 노선을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신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선들을 솎아내는 작업들을 노선 개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도시철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타고 내리고 이런 방식의 접근은 잘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다. 그 말씀해 요는 이렇게 지도 보고 이 노선 중복이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단순하게 뭐 수요가 10개 있는지. 역을 중복했다. 이런 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종점 분석, OD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기종점 분석이 필요한데 부산은 버스를 내릴 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에서 내리는 사람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종점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시민이 어떻게 타서 어떤 패턴을 이용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노선 개편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어차피 그걸 다 하차할 때도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산은 조금 더 이번 단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좀 단계를 정해서 노선 개편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미 한 3, 4년 동안 140여 회의 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고요. 계속 노선 조정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래서 너무 이게 혁신과 어떤 변화에 대한 초점만 두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노조 예. 입장에서도 한 말씀 아, 드리고 예. 노조 싶은데,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그 도시철도 중심 노선 개편 자체가 뭘 수반하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 중앙로에 집중되어 있는 노선을 갖다가 빼가지고 정책 노선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걸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그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이게 노선 입찰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 그 버스 운전 기사들의 어떤 신분이나 고용 예. 이런 근로 조건들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그 준공휴일에서 퇴출되는 그런 결과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그 서로 간에 이런 입장 차이나 입장 그 조율을 갖다 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이렇게 그 신뢰 상실의 어떤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제대로 되려 하면은 충분히 그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철도 중심의 그 대중교통 개편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잘 됐습니다. 사실 정책 노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노선에 대해서 여기 워낙 많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이제는 노선 입찰제,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특정 업체에 위탁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노조 측 입장은 이거 이러다가 기사들 또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의 우려. 총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시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노선 입찰제 지금 시에서 나와 있는 노선 입찰제는 그런 전면적인 노선 입찰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책 비수익 노선 중에 보면 뭐 사실 67만 원 정도가 표준운송 원가가 되는데요. 예. 거의 15만 원, 뭐 10만 원 이런 노선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절대적인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그 노선만 별도로 한정면허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의 한정면허를 통해서 실제 이게 가동이 가능한 건지 비용은 좀 줄이더라도 서비스나 어떤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자는 거고요. 일단 지금 노조 측에서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럼 신분이 불안해지지 않겠냐. 저희가 지금 시민사회 쪽에서 저희 제안을 했던 시에다 제안했던 것은 기존 버스 노선에서 차량을 줄이면 저 지적이 맞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 중에 신설 아니면 폐선 이런 노선만 대상으로 현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우선 만들어서 기존의 2,511대의 노선이 면허권이 아닌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 실시를 해보고 거기 실제 서비스나 또 고용이나 또 아니면 어떤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만족된다면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사실 정책을 접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 그 정책 노선에 그동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무려 42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43개 노선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볼 수 없을까가 저는 시의 고민이라고 보고 뭐 공공적 측면에서 그런 고민은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시에서도 한 말씀 들을까요? 이게 이제 노조 업체에서는 재산 근침에다 이야기를 하고 노조에서는 이제 고용 불안이 유발되지 않냐는 이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그 오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선 일자제는 이제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버스 업체에 대한 사업 면허가 해소하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업체의 동의 없이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법적인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상존하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중공업 업체에서 퇴출하거나 면허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를 그 노선을 대상으로 이제 노선 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오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노선 입찰제 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일단 한 개 그 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 입찰제를 하고자 하는 건데 제일 큰 목적은 사실상 이 아까도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이 표준 운송가의 산출 문제입니다. 예. 현재 시에서는 시에서는 표준 운송가가 정당하다.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좀 과다된 게 아니냐. 그 버스 업체에서는 이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삼자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노선 입찰제를 통해서 이 노선을 운영하게 됐을 경우에 정확한 그 표준 운송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한 8, 90%에 접근하는 표준 운송가 산출해 볼 수 있는 예.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워낙 저 정책 노선에 시에 세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기사들의 노동 조건 이런 것들도 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노선 입찰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그 부산시에서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산역과 해운대에서 그 김해 공항까지 가는 예.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갖다가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예. 붙였을 때 그 몇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버스 사업자업의 컨소시엄과 그다음에 낙찰받은 그 회사 이렇게 응찰을 해가지고 그 낙찰이 났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낙찰이 났냐면은 그 버스 사업 운송 사업조합이 부산 시내버스의 표준적인 근로 조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그 응찰을 한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은 낙찰받은 금액은 그 100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입찰례가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고요. 또 아까 그 오 처장님 말씀하실 때 그 정책 노선에 대해 가지고 429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책 노선이 이렇게 많아진 배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 반동선이라든지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마구잡이 전철이 이렇게 개발되고 거기를 달리던 시내버스 수익 좋은 노선이었습니다. 예. 표준 운송원가 이상을 벌어온 노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과 버스가 경쟁이 돼 가지고 버스가 이기니까 버스 노선을 폐선을 합니다. 예. 버스 노선 폐선하고 그다음에 그 폐선된 노선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새로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낸 것이 예. 정책 노선이거든요. 그렇게 정책 노선에 가 있는 것인데 그 정책 노선에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그러면은 지하철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이 반대급부로서 어떤 생각해야 되고 예. 해야 될 비용인데 그걸 갖다가 시 재정 부담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어떤 그 노선 입찰료를 붙인다는 것들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시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지만 이전 정책 노선이 정책적 실패를 했던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일인데요. 회계 공유 시스템 그리고 공익 이사제 도입.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넣자. 그리고 공익 이사제 외부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버스 업계를 좀 관리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업계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좀 묻고 싶은 것은 예.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비리 적발 시 이 회계 공유 시스템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부산 시내버스는 지금 개인 자법인 투입된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영 간섭과 재산권 침해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합의된 표준 운송국가에서 자율 경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회계를 만약에 확인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거의 공인자하고 지금 마찬가지 있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요. 예. 차라리 공인자를 하십시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타협비로 해서 저희가 표준 운송 원가에서 타협비를 한 2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받습니다. 예.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 업체 간의 경영의 지금 매입의 규모의 경쟁에 따라서 지금 매입하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예. 다른 쪽에 있는 다른 메이커 쪽에 이게 타협비를 삼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그 가격의 격차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20만 원 책정돼 있는 데서 저희가 만약에 21만 원으로 만약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 그 1만 원에 대한 지금 손해를 보게 되지만 예. 또 이게 실시간으로 회계 확인서를 지금 회계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비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다른 계정에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결국은 저희가 페널티 조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자율 경영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실가격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공익이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근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중원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되지. 공익이사제를 지금 들여가지고 지금 저희 쪽을 하는 것은 저희가 무슨 법정 관리 업체도 아니고 공익이사제 들여가지고 저희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좀 그쪽으로 해서는 조금 더 부산시에서 차라리 전담 직원을 좀 더 강화시켜서 예.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감독을 하겠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그 감독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좀 이사제를 해서 급여도 조합에서 주랍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신 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 예산까지도 공유 시스템에 적용하면 어떻느냐. 그만큼 이제 업계의 반발이 크다, 격양돼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에서 관련하는 그 공유의 배수에 대해서는 공유 시스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말하는 그 회계 공유 시스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거는 일단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투명성 있게 시가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비용에 얼만큼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는 게 그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회계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기업의 경영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공유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공익이사제 문제는 모든 업체에 다 이 공익이사를 파견한다는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자본 잠식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중대 비리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공익이사를 파견 안 하고 시가간 방치하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 시가 그 공익이사제를 파견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익이사를 도배한 거지. 그 사실 일부분 또 노조에서 말하는 노동이사제하고 비슷한 이용인데 사실 뭐 경영권을 침해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서 경영권 침해 본질적인 문제를 침해하는 예. 부분에서 이런 비리나 그냥 그 자본 장식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요, 좀 투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노조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 공익이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사후약방문적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업계가 경영을 해가지고 경영에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때 교통혁신위원회에서 그 선정한 그 공익이사가 업체에 파견돼서 이렇게 예. 그 경영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그 사전 조치로 노동이사제 이 오거돈 시장님이 그 민원철기 입후보할 때 공약사항을 내세웠던 부분들인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상시적으로 노가사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혁신계획과 관련하여서 공익이사제보다는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시 있습니다. 입장은 공익이사제는 거의 노동이사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면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그 시가 말하는 공익이사제는 그 업체가 경영이든 뭐든 비리가 자본 잠식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후에 들어가는 게 공익이사고 그 이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로 노동이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도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노동이사제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업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받을까요? 받으시겠어요? 뭐 공익이사도 둘 다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후약방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노동이사제가 됐든 아니면 이제 공익이사제가 됐든 이걸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약이 돼야 됩니다. 이건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상호 협약이 필요한 거, 조합과 시간의 어떤 협약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협약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영권을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3개 업체 중에 32개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예. 문제가 나타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 그러면 저는 공익이사제를 오히려 그걸 수용을 해서 그 업체가 또 시민들에게도 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되는 거고, 그 노동이사제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한 거죠. 노동이사제는 전면 도입되는 거지만 이 공익이사제는 정말 문제가 터져야만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뭐 사실 그 회계 공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과도하게 침해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어쨌든 투명한 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민간이 그런 투명성에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방식이 어떻든 간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아주 혁신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지금 일단 시가 혁신안을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합이나 아니면 개별 업체들이 또 뭐 노조나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좀 내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10년 만에 온 이 기회가 서로 뭐 싸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부산에 있는 그 버스와 시가 혁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조직 얘기도 잠깐 언급드리면 예. 시의 조직이 지금 중공직 담당자가 1명, 비정규직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식으로든 전담 조직을 좀 만들어서 중공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도 좀 더 보완해라. 네네. 거기까지는 우리도 인정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의 혁신을 아예 지금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저희 자체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계,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리 하나를 가지고 저희 업체 전체를 통틀어서 비리 단체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세금 없는 하마라는 이상한 오명으로서 저희를 자꾸만 대여를 하니까 예. 저희 역시도 나름대로 저희의 지금 그 입장을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그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일단 그 페널티 부분 조항에서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은 받아들이겠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서로 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후 그거는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별도로 해서 시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업체별 임직원 현황, 수입 지출 현황, 주요 경영 정보 시에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고요. 또 운송 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첫 적발 시에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좀 엄격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그 적발됐을 경우에 표준 운송가 자체를 지급을 감액기를 해서 지급하는 게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비리가 3회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아예 준공제에서 퇴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예, 예. 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주제가 있습니다. 법인 통폐합 유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세한 버스 운송 회사들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지 말고 좀 큰 법인들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아까 지금 페널티 부분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예. 일단 페널티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준공제 퇴출되고 퇴출된 업체들은 뭐 결국은 회사 운영을 포기하고 부산시가 요구하는 업체 대형화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경영평가하고 서비스 평가입니다. 자, 경영평가하고 서비스는 상세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하위 업체 지금 3군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하면 준공제 퇴출시키겠다. 그럼 그 다음에 30개 업체가 남아서 30개 업체 중에서 또 27개 업체 놔두고 나머지 3개 업체 또 퇴출시킵니까? 그래서 계속 퇴출하다 보면 업체 대형화 됩니다. 거의 공영화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조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가 지금 업계에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 같은데 예. 부산시가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도 지금 좀 이렇게 혜택을 자꾸만 하시는데 공영차고지 조성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계획에 있는데 공영차고지 자꾸만 3개라는데 3개 아닙니다. 2개입니다. 금정차고지하고 그다음 청강리차고지고 연제차고지는 민자가 투자한 이거 민간 기업 공영 차고지입니다. 예. 공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그런 식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저희 쪽에 어깨에 쥐 짜버리면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어디에 지금 갑니까? 저희를 자꾸만 벼랑 끝에 모는 이렇게 행위를 좀 여기서 좀 근절하고 대화에 좀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라. 예.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혁신에 대해서 지금 업계나 노조에서 자꾸 반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죽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혁신하는 기본은 시내버스 죽이기 아니고 전체가 이 대중교통 버스, 시내버스나 상생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 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88년도에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그러니까 일일 수송 인원이 330만이었습니다. 예. 현재 2018년도 수송 인원이
120만입니다.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약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혁신을 가지고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나 그다음 업계나 그다음 이 시민이나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혁신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 혁신안을 가지고 노사 민정 상생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여서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벌써 뭐 마무리 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본인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 마무리 발언에 좀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부장님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 이제 퇴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노조나 사용자하고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종합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 보면은 서비스 평가가 94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94점 나와 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줄 세우기를 평가를 하면은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퇴출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결정이 난 걸로 인해 가지고 버스 기사가 그걸 갖다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 혁신 계획에 보면은 버스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그 단체 협약을 갖다가 부산시가 그것을 위배해가지고 그 법위에 군림하면서 그걸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또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 혁신 계획을 갖다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상생협의회에서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의견을 단지 수렴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겁니다. 과거에는 노사민정이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로 해가지고 중공제의 의결기구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어줄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요. 또 더불어 가지고 제발 같이 갑시다.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과 그래서 독단적으로 가지 말아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일맥상통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 총장님. 어쨌든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통 얘기하셨는데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입장을 서로 좀 내고 그게 좀 공방이 오간다 하더라도 서로가 필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민사회에서도 또 열심히 중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부 이사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송률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그만큼 수송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 3,000대가 넘던 지금 시내버스를 500대를 감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역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왔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공영제는 이게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부산시와 저희와 그다음에 노조와 같이 서로 간에 허물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을 하면서 가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진정한 중공영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허물만 자꾸만 밝히지 마시고 서로 간의 허물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뼈 있는 말씀해 주시네요. 저희 쪽 허물만 보지 말아달라. 시내버스 중공영제 혁신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할 과제입니다. 중공영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 가중되고 업계는 공연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 중공영제 혁신 계획에 따라서 버스 조합과 그다음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 민정 상생 협의를 조속히 노사 민정 상생 협의에 조속히 참여해서 노조나 버스 조합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갖다가 의견을 내주시고 수용하기 힘든 과제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 중공영제 신안을 갖다가 최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시사 포커스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다행스러운 게 앞으로 이 토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토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어느 정도 평행선이 아니라
몇 가지는 좀 접합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 개인적으로는 가져봅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